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이 관건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00조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코로나 도산을 막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주리에 발표되는 정책들로 우리 경제 다시 회복이 가능할지,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정말로 이 경제 위기 상황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경제학회 계시면서 과거 스토리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가장 이제 비교되는 게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998년의 외환위기인데 이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지금의 그 위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의 위기는 그 당시의 위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외환, 금융 둘 다 금융하고 관련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금융위기가 보통은 먼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실물 시장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애를 네. 쓰는 것이 보통의 그 일인데요. 네. 이번엔 아예 그 실물 시장으로 이미 문제가 번져가지고 시작이 됐고, 오히려 금융시장은 그것에 따라서 그 같이 곪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첫 단계에 그냥 뛰어 건너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보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좀 심각하고 그 위기의 양상도 혹시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십니까? 이 위기의 양상이 금융위기 당시에는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돈 가지고 막을 수가 있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제가 이것이 멈추는 거는 결국 전염병을 얼마나 통제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달려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물 시장에서 이렇게 어떤 교란이 일어나고 나면은 실물 시장이 다시 원상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것은 심지어는 오늘 정도의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2주일 혹은 한 달 동안 그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외환위기만 해도 위기의 진앙이 아시아였고 2008년 금융위기만 해도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의 공장이 서버리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그걸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도 큰 차이입니다. 지난번 그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저희 나라하고 아시아의 몇 개국이 좀 문제 있었는데 사실 딴 쪽에 든든한 그 선진국 경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금융시장의 교란이 멈추고 난 다음에는 물건을 다시 팔므로써 금세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전 세계가 번갈아 가면서 지금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실물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경제가 이 회복을 좀 선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니까 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뭐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마이너스 50%가 될 것 같다. 뭐 센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그렇게 예상을 했던데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마이너스 30%가 될 것 같다는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런 게? 우선 그 어떤 계산을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지난 12월 달에 비해서 이번 달 일하는 정도가 한 50%밖에 안 된다면 사실은 마이너스 50%의 성장률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충격이 지금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뭐 GDP 한 20%, 10% 정도 되는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의회에서 아직 상원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대단한 규모일 텐데 어떻게 미국의 지금 대책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저희들이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은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안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믿고 나서 안심을 시키는 돌아오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정도의 돈을 정말로 사용해야 된다면은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 네. 회복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재정의 어려움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네. 그야말로 달러조차도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네. 예.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은 다음에 지금 어렵사리 끌어당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바로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문제가 사실 이번 위기에서 어떤 유효한 정책 수단을 하나를 잃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딴 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상당한 긴축과 어떤 그 문제가 된 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회복이 됐었는데 미국은 그것을 안 하고 나서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네. 돈을 풀어서 그거 가지고 막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지금 통화 정책이 별로 약발이 안 먹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FRB가 금리를 0%로 낮춰도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색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이번 경우에 이제 그 이유는 하나는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무력화된 것도 있고 사실은 원인 자체가 이 전염병에 있는데 네. 이쪽 해결이 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으니까 또 그런 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미국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뭐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돈을 무작정 푸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이 를 통과했고 오늘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를 발표했거든요. 예, 예. 이 정부의 대책 회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아까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네. 것과 유사하게 저희 나라도 어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한다는 네. 부분에서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 네. 나오는 것이 기축통화국이거든요. 네. 네.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을 찾다 보면 결국은 달러로 갑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공급을 좀 넓혀주는 것이 네. 딴 나라들이 먼저 그 경제가 훼손돼 가지고 다시 그것이 돌아오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다른 입장입니다. 저희 네. 나라가 만약에 돈을 네. 많이 풀게 되면은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 돈의 가치가 없어지고 나면 저희 나라는 어디 가서 뭐 우리나라가 물건을- 아무래도 이제 그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이 큰 차이고 결국 저희가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뭐 오늘 저희 앞에서 토론을 잠깐 했는데 네. 이제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제 재난 일시지원금 형태의 뭐 복지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논란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경제학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경제학계를 제가 네. 대변하기는 좀 네.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물론 제가 그 학회장으로서, 분들하고 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부분은 학회장보다는 개인의 네, 의견이라는 개인 이인호 말씀을 교수님 자격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지금 네. 제일 큰 문제는 기업이 도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개인들이 어려움도 사실은 기업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네. 월급을 못 받고 뭐 집에서 쉬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을 일단 살려줘야 되는데 재난 기본소득 뭐 이런 기본소득은 일단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건데 이 소비자들이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 하에서는 현찰이 생긴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쥐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인지하셔가지고 3개월 내로 사용하게 그렇죠. 만든다는 얘기를 뭐 하시는데 지역 화폐로 주겠다. 예, 이렇게. 근데 지금 네. 3개월 후면은 기업들이 망합니다. 음. 그러니까 기업을 일단은 그야말로 그 물 위에 코를 내밀고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기업을 살려주면은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니까 네.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돈이 가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영세 계층에 대한 네. 어떤 도움은 작년부터 그 재작년 작년 계속 확장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지속하는 거 그건 문제가 없는데 네. 그건
지금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한시적으로 이 위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일단 주고 그 기업이 어려움을 벗어나면서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벗어나고 이런 것이 순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확대를 통해서 물론 일부 대기업도 이제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한 50조 원 정도를 예. 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50조 원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정도 규모는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절박감 측면에서 볼 땐 뭐 적정하다고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네.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통계를 네.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각각 네. 얼마쯤 어려운지는 모르니까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번 올해 예산이 500조였거든요. 네, 560 그러면 정도. 거기에 한 5분의 1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업 뭐 이런 쪽으로 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네. 물론 그 돈을 일시에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준비를 해놓고 대출 네. 수요가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자, 뭐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문제, 이건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상당히 원칙적으로는 좀 안 되는 건데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펀드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나요? 제 생각에 이제 중앙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폐를 발권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축통화 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나라가 돈을 찍어내는 것 자체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하든 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끝에 가서 그 결과 우리나라의 통화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물론 국내에서 순환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돈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물건을 사와야지 성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 가지고 도저히 우리나라 돈은 어디 가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과연 돈을 찍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건 참 의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위기 사태라 조금 뭐 하지만은 작년에 우리 경제는 이제 재정의 힘으로 가까스로 2%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재정을 쏟아붓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전망을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응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네. 뭐냐면은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경기가 회복되는 거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도 저런 식으로 유동성을 퍼부어 놓고 사실 미국의 학자들도 이미 지금 그 확장적 재정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끝난 다음에 이 문제가 끝난 다음에 결국 말도 못하는 인플레가 돌아올 테고 그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는 건 더 어렵다. 30년 전에 볼커라는 대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자르는데도 무척 어려웠는데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야 지금도 이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스테로이드니 뭐니 좀 강한 약이라도 일단 씁시다. 근데 이제 이런 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재정에 대해서 이 위기가 닥치기 전에 상당히 좀 확장적으로 썼던 것이 결국 그 가장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제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재정 지출을 늘렸던 것이 정작 지금 많이 써야 할 순간에 조금 제한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제 초반에 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경제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상황이 나아진 후에는 정책도 좀 수정이 필요하고 어떤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우리 경제를 어떻게 좀 정책을 바꿔야 될까요? 제가 이번 이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로 크게 느낀 것이 이게 규제고 정부고 아무런 쓸데가 없구나. 결국은 민간이 거래를 안 하니까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위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갈 때도 이
교훈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민간이 얼마나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서로 간에 좋은 것을 찾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생산을 네. 하고 이런 어떤 상황, 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돈을 쓰고 뭐 규제를 하고 규제를 풀 물론 규제를 푸는 거는 활력 네.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지 네.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저로서는 지금 이 위기가 오히려 민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대학의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대학 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경제학회에서 바라는 게 있다면 뭘 드리겠습니까? 글쎄요. 우선은 경제학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경제학계의 어떤 수렴된 의견은 무엇이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통로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지금 어떤 학회 차원에서 토론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저 개인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러면은 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모여서 토론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회 자체가 일종의 그 공공재적인 성격을 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재로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네. 부분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진영의 어떤 그 논리하고 상관없이 네. 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네. 이것에 사실은 약간의 비용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주시는 거는 길게 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